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밤 8시 47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일단 전반적으로 멈춰 있었죠. 상승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멈춰 있었습니다. 상승 우세한 분위기는 계속 가는 거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올랐다가 제자리로 밀렸고, 코스닥은 빠졌다가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 하락폭 둘 다 그렇게 크지 않고 약보합, 강보합 요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은 조용했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어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용했죠. 그런데 일단 오늘 옵션 시장에는 조금 재밌는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일단 얘기하기 전에 그 전광판을 한번 볼까요? 자, 옵션 전광판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콜옵션이 외가 2.7, 3.3 이런 외가가 한 13%, 11% 정도 상승 마감했고, 풋옵션 2.5, 3.0 요 가격들이 9에서 10%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전히 상승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물론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죠. 지수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풋옵션이 상승 마감,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단서가 좀 모자랍니다. 풋옵션 모양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오늘도 저점을 드라마틱하게 낮춰놨고, 이런 모습,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 저점을 많이 낮춰놨어요. 내일 아마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내일 아마 한 번 더 지수가 상승하면서 풋옵션은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살아나더라도 그렇게 살아날 겁니다. 글쎄요, 물론 내일 바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장대 항공이 푹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세를 죽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위쪽으로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430은 붕괴시켜야 되는 거고, 뭔가 좀 시장이 빠지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420 정도는 붕괴시켜야지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431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라는 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 콜옵션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패턴이 약간 좀 나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콜옵션들이 어떤 이런 박스권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렇게 살짝 터치했다가 밀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이런 거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던 친구가 박스권을 탁 돌파한 척하면 어떻게 돼요? 큰 시세가 시작되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일반 종목, 일반 주식 종목이나 지수가 아니고 콜옵션이잖아요. 그죠? 지금 콜옵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와 있죠. 이렇단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으로 변동성이 터지면서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 저런 친구들이 막 돌파한 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돌파한 척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이제 돌파한 척, 돌파하려는 자꾸 위쪽에 저항을 소화하고 돌파하려는 모습을,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단 먼저 던져 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변동성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맨날 죽어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풋옵션이 유리한 게 아니고, 저점은 지지해 놓고 어딘가를 저항을 돌파한 척 하려는 콜옵션이 당연히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위쪽으로 폭등이 나올랑 말랑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그렇게 대략적으로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평상시 시장 같으면 오늘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 뜬금없이 풋옵션과 콜옵션이 양쪽 다 상승 마감하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튀어 올라왔다고 반드시 앞으로 변동성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단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에 지키고 있고, 오늘 풋이 올라오고 오늘 콜과 풋이 동시에 올라오는 독특한 일이 생기겨서 이런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고 어딘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만간 시장 변동성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은 지금 위쪽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폭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지금 할 말인지는 지금 이게 드릴 말씀인지는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어떻게든 변동성이 좀 폭발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또 반대급부로 뭔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오전 중에도 영상 하나 더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뭐 신용잔고하고 고객 예탁금을 그 두 개의 관계를 분석하면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뭐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지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서 슈팅을 한번 더 준다면은 이거,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겠죠. 5월 달에 공매도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어쨌든 누누이 또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폭등을 한다면은 그것이 꼭 하방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 정도는 뭐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뭐 밑으로 내려오겠다는 사인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막 더 싸게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거. 최소한 음봉이 하나 나오거나 뭐 하락 마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넥라인 기준으로 해서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지금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상승할 준비들은 다 해놓긴 해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오르다가 빠졌죠. 한국이 오르다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애매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국은 중국하고 미국 둘 다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신고가 흐름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자빠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중국 증시는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한국은 요거의 영향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랐다가 다시 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오늘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단 멈춰 있었어요. 여전히 우상향하고 상승이 유리한 쪽에서 주식시장 상승이 유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일단 멈춰 있었던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낙폭이 좀 과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일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있겠죠.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이니까 뭐 저점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르긴 이릅니다. 물론 뭐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은 돌파 한착을 하긴 했는데 약간 턱걸이 필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턱걸이 필이에요. 또 그리고 어제 하락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원 하락한 거잖아요. 11원 하락했는데 오늘 2.5원 오른 거면은 이거는 그렇게 강력한 반등으로서의 의미를 두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어제 낙폭 과대로 인한 뭐 반등 정도가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락이 멈춰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얘가 이제 더 올라오고 여기서 더 상승하고 그런다면은 이제 요 양봉에 대한 의미를 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율하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좀 조심하자. 결과적으로 오늘 코스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여튼 콜옵션들이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만들어놨던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이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지금 일주일가량 여기서 저점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가는 장대 양봉들, 갭상승 장대 양봉들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 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일단 더 많긴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뭐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뭐 리플에서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연기금이 이번에 뭐 주식 매수를 뭐 좀 더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기사들 나왔죠. 연준의 한국 주식 투자 비중 뭐 증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그거는 그다지 큰 영향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 소식이 나오나 어쩌나 저쩌나 우리 국민연금은 꾸준히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이 비싸니까, 뭐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미 주식을 많이 샀었으니까, 작년 3월 달에 그죠, 그때 지수 방어한다고 많이 주식을 샀던 게 연기금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뭐 비중 축소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뭐 한편으로는 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는 드렸고요. 뭐 연기금이 잘하는지 어쩐지 뭐 어쨌든 그런 건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하여튼 연기금의 주식 비중 축소는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간단하게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이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다시 되돌린 거,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요즘에 하여튼 중국이 무슨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이 약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라인을 지금 이제 한번 왕창 붕괴시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또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지금 또 밀렸단 말이죠. 여기서 무너진다라면 이제 정말 크게 무너질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안 빠진다라고 하면 정말 튼튼한 지지력을 갖춰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죠? 약간 뭐 3중 고점 이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상당히 낮아지는 이상한 모습이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방향성은 그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중국은 계속 약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눈에 띄는 이슈 같은 것도 없는데 요즘 좀 약하더라고요. 장중에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양봉 달고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일단 장 마감하고 나서는 다시 위안화도 강세 흐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아침에 봐야 되겠죠. 아침에 지금 아무튼 결과적으로 강달러, 뭐 채권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달러가 약하니까 이러한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뭐 이 친구들이 여기 뭐 1116원 자리를 결과적으로 뭐 돌파 한짝 해주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뭐 괴리율로 살펴보는 현재 시장 위치, 뭐 이런 거 한 번 정도 뭐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영상 올렸던 거 오전에 신용 잔고하고 이런 요런 지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런 지표처럼 이것도 RPM 게이지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지표입니다. 괴리율, 그죠? 제가 예전에 괴리율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원달러 환율 차트하고 241선 간의 이격도를 말씀드리면서, 이 241선 간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뭐 반등이 항상 튀어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차트 보여드렸고, 요 밑에 241선과의 이격도를 보면서 이격도가 93 정도 되면 반드시 엄청난 되돌림이 나오더라. 이번 같은 경우도 93 살짝 붕괴시키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 있는 중이죠. 아무튼 이런 같은 논리를 코스피에도 뭐 적용을 해서 본 건데,
뭐 어쨌든 이평선을 선택하는 거는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독특하게 여기 뭐 세종데이터 여기에서는 주봉에서 202평선을 설정해 놓고 그거와 주가의 괴리율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데이터를 뭐 살펴보면은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어쨌든 그 괴리율이 높다, 뭐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뭐 비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비싸다고 해서 당장 이게 싸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적당히 하고, 오늘 밤에도 뭐 그런 것들 보셔야겠죠. 오늘 밤에도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나,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나, 이런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 1.625를 이제 재차 붕괴시켰습니다. 사실 어제 반등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긴 했습니다. 물론 돌파한장 하긴 했는데,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다시 붕괴된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크게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어쨌든 양봉이 나오면서 좀 약간 페이크를 준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오늘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라인 여기 종가 정도 이 라인을 이번에 이렇게 붕괴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주식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이 움직임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가팔라요. 보시면 이것도 제가 같은 관점으로 241선과의 뭐 이격도 이러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10년물 채권 가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95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 95 라인 때까지 내려오면은 반드시 이거 되돌림이 한 번쯤 나오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95 때까지 떨어지면 100까지 올라오고, 95 때까지 떨어지면 100까지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일단 95 부근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일단 좀 되돌리는 과정이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이걸 기간 조정으로만 가느냐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가격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또 다시 생긴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 중요한 거는 이 금리의 조정이 좀 계속 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나스닥은 또 강하게 오를 수 있겠죠.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저 라인들 붕괴시키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일단 빠지다가 멈추네요. 그죠? 최근에 좀 빠르게 빠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강하게 지속되긴 했어요. 일단 여기쯤에서 일단 뭐 일시정지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을 오늘 많이 낮췄다가 지금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밤에 멈출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근데 일단 보시면은 한 번쯤 멈출 만한 라인들까지는 일단 내려오긴 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건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해요.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라인입니다. 여기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 여기 고점 때 지나가고 여기서 뭐 몇 번 싸웠던 이런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 91.54 뭐 이 정도에 좀 줄을 꺼놨는데, 어쨌든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지선 부근까지 일단 내려는 왔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하는지 여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오늘 밤에 조금만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일단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급등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뭐 쳐다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나스닥이고 이건 S&P인데, 오늘 이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마음 급하신 분들, 단타 해보실 분들은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볼 수는 있겠다. 지금 이 자리 13,820인가에다가 제가 지금 선을 끈 건데, 이 자리가 뭐예요? 전고점, 그리고 여기서 한 3에서 5거래일 정도 멈췄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오늘 이렇게 딛고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는지 여부,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4120? 네, 412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이 라인, 여기가 지금 보시면 한 3, 4거래일 정도 여기서 싸웠던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뭐 붕괴할지 어쩔지 여부, 이 자리를 붕괴할지 아니면 이렇게 딛고 상승할지 여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관전 포인트들은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뭐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빅스인데, S&P 빅스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걸 지지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최소한 얘도 한 6거래일 정도 일단 멈춰는 있습니다. 한국 변동성 지수가 멈춰 있듯이 미국 변동성 지수도 한 6거래일째 멈춰 있어요. UVXY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어떤 중요한 기준들을 돌파하려는 모습은 나왔죠. 근데 아직 안착은 못했습니다. 어디를 안착하면은 그죠, 최소한 지금 이제 어제 고점 부분 이 정도 4.85 이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야, 이 정도는 돌파 안착해야 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고점 정도는, 어제 저점 정도는 이렇게 살짝 높여놨으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이 라인을 오늘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어딜지 몰라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게 지수가 오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실 분들은 여기 이 정도 라인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젯밤에 살아는 났거든요. 살아는 났는데 이게 완전 관뚜껑을 열고 나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 관뚜껑이 좀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 라인이 관뚜껑인 겁니다. 이거 이제 돌파 한작하면 위쪽으로 좀 더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변동성 지수,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내일 코스피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변동성이 어디로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변동성이 하여튼 확대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코스피는 지금 한 번 더 슈팅이냐 아니면은 방향이 전환되느냐의 뭐 요런 자리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